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CAT 2급의 마지막 과정이죠. 배치입니다. 자, 배치로 넘어가야겠죠. 자, 당연히 밑에 있는 배치 탭을 클릭 해서 배치 탭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물론 이때 이전에 환경 설정이 맞춰져 있어야지 된다는 건 아시죠. P 컬러에 시트 앤 레이아웃 유니폼 백으로 균일한 배경 블랙으로 설정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칸을 빼고 나머지 모든 칸은 전부 다 체크가 꺼져 있어야 됩니다. 이 상황이 돼 있어야 돼요. 반드시 저걸 설정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배치를 이렇게 딱 넣어보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건 리미츠를 잡아야 되는데, 리미츠 값이 시험 문제에는 써 있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 더 있죠. 요거 여기 나와 있어요. 0,0에서 297, 2106 요 빨간색 테두리가 이제 리미츠 명령인데, 리미츠 명령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LIMITS 그쵸 하고 0,0 0,0 그 다음에 여기서 297,21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화면상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반드시 해줘야 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리미츠 영역에서 10씩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쉬운 건 리미츠 영역을 그리고 거기서 옵셋으로 10mm를 드리면 돼요.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건 뭐냐면 REC 렉탱글로 0,0 그래서 297,210 딱 해서 이제 빨간색으로 그려지면 제가 늘상 얘기했죠. 잘못된 거다. 왜? 여기서부터 이제 기본은 뭐다? 기본 레이어는 0번 레이어다. 0번 레이어다. 그래서 이제 커렌트 레이어를 0번으로 바꾸고 하세요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제부터는 방식을 바꿔서 설명을 하려고요. 제가 0번으로 커렌트 레이어를 배치하면 0번으로 바꿔서 해라. 근데 옛날에 ATC 시험일 땐 이게 맞았어요. 이래야지 작업의 효율성이 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0번 레이어가 흰색이잖아요. 같은 색깔의 레이어가 하나 더 있어요. 문자 레이어. 그러니까 작성을 해놓고 문자 레이어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는 경우, 실수를 하는 경우가 학생들한테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서 그냥 치수로 작성을 하세요. 이게 실수가 적겠어. 치수로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수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계속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줘요? 여기서 저거 리미트 웜이 그려준 거니까 옵셋으로 10mm를 안으로 들여야지. 그쵸? 안으로 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레이어를 그리고 나서 0번으로 바꿔줘요. 이게 이제 요렇게 바꿔주는 게, 그리고 나서 바꿔주는 게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0번을 커렌트 레이어로 놓고 작업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지 않고 바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게 티가 나는지 작업해보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표제란 여기 그려야죠. 그러니까 익스플로드 X로 분해를 하시고 옵셋 8 선택해가지고 다중 M 한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끝내고 옵셋 30 옵셋 25. 자, 그리고 정리하면 트립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 텍스트 써야겠죠. 그래서 DT를 써야 되는데, 이때 이제 DT를 쓸 때 DT가 물고 있는 스타일 S가 굴림이 나와야 되니까 스탠다드를 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스탠다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물려 있는지. 스탠다드 인 상태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각 박스 안에 글자를 놓으려면 가운데 딱 놔야지 사람이. 한쪽으로 썰어 놓는가 대충 막 놓는다든가 눈대중으로 맞추면 되죠, 선생님.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딱 정확하게 가운데 맞추세요. 자, 그럼 어떻게 맞추느냐? 자리 맞추기죠. TP. 자, 중앙중간, 글자의 중앙중간을, 자, 미드 비트윈 투 포인트. 여기 사이 가운데, 지금 사각형의 정가운데를 찍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 글자 높이는 3이라고 되어 있고, 그쵸? 텍스트 앵글은, 글자 기울였을 거 아니니까 그냥 0도로 두고, 그 다음에 여기다 작성을 하면 되겠죠? 뭐라고? 자, 땅땅. 자, 여기 딱 보이죠? 빨간색으로 나왔어.
그러면 얘가 빨간색이 아닌데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딱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흰색 0번 레이어를 써서 흰색으로 나오면은 이걸 문자 레이어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깜빡하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티나게 나 지금 레이어가 안 맞구나라는 걸 티나게 그냥 실수로 놓고 작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실수가 더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올렸던 프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문자 0번 레이어로 바꿔놓고 작업을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확인이 되면 여기서 문자로 바꿔주면 되지. 간혹 가다가 이제 난 실수할 일 없어. 난 그런 실수 절대 안 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커렌트를 0번으로 바꾸고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카피. 복사를 하면 되는데, 자, 이 글자의 이제 가운데를 잡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전에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미드 비트윈 2포인트 했더니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에게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제 다른 분이 좀 이의를 제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인서트 포인트 잡으면 되는데, 인서트 포인트 뭔지 여러분들 뭔지 아나요? 제가 이제 오스냅에 대해 설명할 때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글자의 삽입점 잡아주면 돼. 그것도 맞거든요. 둘 다 해도 되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쳐 보니까 인서트 포인트 개념을 더들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2포인트 했는데 요번엔 인서트 포인트로 할게요. 어차피 글자의 삽입점이 좀 중앙중간 MC로 맞췄잖아요. 자리 맞추기 저스티파이를. 그러니까 카피. 자, 얘를 선택하고 잡는데 인서트는 이제 단축키로 하면 INS예요. INS고 이거를 이제 오스랩 리스트에서 찾아보면은 여기 보면 인서트 해가지고 글자에 갖다 대시면 요렇게 떠요. 요렇게 뜨고 이제 얘를 땅 찍어주고 그러면 점을 2개 안 찍고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드 비트윈 2포인트로 여기 한번 찍고 여기 한번 찍고 하면 이제 점 3개. 전에 이제 미드 비트윈 2포인트 미드 비트윈 2포인트 2번 할 때는 점을 4개를 찍었어야 됐죠. 이게 좀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칸은 똑같이 그냥 이렇게 복사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름 일자 수험번호 그 다음에 본인 성명 그 다음에 수험번호 수험번호가 아니라 일자 시험 일자 그냥 저는 오늘 날짜 쓸까요? 오늘이 며칠이죠? 3월 28일 이렇게 뒤에 점은 없네요. 요거랑 똑같은 형식으로 여기 이거 오타나거나 그런 부분들 여기 이름 잘못 쓰고 여기 홍길동이라고 돼 있다고 홍길동이라고 저처럼 쓰시는 분들 간혹가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다 감점입니다. 주의하세요. 수험번호도 본인 수험번호 A라고 적으시면 안 되고 잘 작성하셔야 되고 날짜도 여기 있는 날짜 적으시면 안 되고 본인 시험 보는 날짜 적으셔야 되고 그거 주의하세요. 저거 틀리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거 실수하시는 분들 제가 되게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원래 우리가 봤던 문제처럼 이렇게 배치를 해줘야 된다. 이제 뷰포트를 삽입을 해야죠. 모델에 있는 걸 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MV MV 하고요. 그 다음에 뷰포트 3개 갖고 있잖아요. 3.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이렇게 라이트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주면 된다. 그리고 이제 얘는 뭐 어떻게 해요? 뷰포트 레이어로 바로 보내주면 되겠죠. 빨간 게 이상하다 그러면 뷰포트 레이어로 보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평면도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야죠. 안으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 빠져나오고 빠져 안 나오고 여기 한다면 여기도 어차피 이제 정면도 한번 해야 되니까 바로 여기 클릭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펜으로 마우스 가운데 휠로 여기는 이제 이렇게 가운데 보내는 이유는 앞에 강의에서 설명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타겟 뷰를 가운데로 놓는 이유는 설명을 했습니다. 요 다음에 이제 뭘 해줘요? 스케일을 바꿔준다. 원래는 이제 MV 셋업 실행을 하고 여기서 이제 스케일
해가지고 뷰포트를 선택하고 하는데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어떻게?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 보면 축척 바꿔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딱 눌러가지고 이제 여기 써져 있는 대로 1대2입니다. 바꿔주면 짝짝짝 이렇게 바뀐다. 저거 쓰는 게 편하겠죠. 그 다음에 이 정면도 기준으로 배치를 해주면 돼요. 제가 맞춰야 되는 건 중요한 거는 요거서 여기 떨어진 간격. 근데 여기는 좀 가깝죠.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간격인데 여기도 너무 가깝죠. 얘가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더블 클릭해가지고 정면도 위치를 조정을 해줄게요. 그거 공간도 좀 만들어주고 이쪽 공간도 좀 벌려주고 이렇게 한 요 정도. 여기 좀 이렇게 멀게 요거 들어갈 정도 떨어져 있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면도 같은 경우는 요 공간 요 높이 요건 좌우는 어차피 얘를 기준으로 맞출 거니까 높이 정도는 맞춰줘야지. 이렇게 가까이. 그 다음에 이제 우측면도도 이제 높이는 이제 정면도 기준으로 맞출 거고 좌우 떨어져 있는 거 여기 떨어져 있는 정도인데 뭐 이건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낼게요. 이렇게 다 맞춰주고 나면 실제적인 정렬 자체는 뭘로? 기능으로 해야죠. 왜냐면 정확하게 정면도랑 얘의 좌우 위치를 딱 맞춰줘야 되고 얘랑 얘의 높이를 딱 맞춰줘야 되는데 그거를 내 손으로 대충 할 수는 없잖아. 대충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줘요? MV 셋업이 나와있지. MV 셋업. 자, 얼라인 A 정렬 작업을 해줄 거예요. 자, 정면도하고 우측면도 무슨 정렬? 수평 정렬. 그래서 호리젠탈 H 하고 정면도가 기준. 자, 여기서 자동 오스랩은 자동으로 어떻게 된다? 꺼진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수동 오스랩을 해야지 뭐. 수동 오스랩.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엔드 끝점. 어디 끝점 잡을 거냐는데 제일 바닥 끝점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END 해서 어떻게? 제일 바닥에 있는 끝점 딱 잡아주면 높이 맞춰준다. 그쵸? 자, 이제 정면도하고 평면도 뭐 좌우 이거 어떻게 해요? 수직 정렬이지 수직. 그쵸? 그러면 버티칼 V 정면도와 기준. 자, 정면도에서 끝점 엔드 포인트. 자, 어디 끝점? 여기 끝점. 여기 끝점이에요. 여기 끝점 잡고 그러면 거기랑 같은 포인트 어디? 끝점. 자, 여기 끝점 딱 맞춰주면 되겠죠. 그러면 다 맞췄어요. 그러면은 명령이 안 끝나요. 안 끝나니까 이 명령 끝내줘야 되는데 간단하게 ESC 한번 눌러서 끝내주면 되고. 보다 보니까 ESC 키 누르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 것 같고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식적으로 명령을 끝내는 거, 엔터를 통해서 명령을 끝내는 게 정식적인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ESC 버튼을 자주 누르는 건 안 좋은 습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ESC 키는 캐드의 명령을 빠르게 끝낼 수 있는 하나의 시퀀스예요. 시퀀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명령을 강제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확인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 할 때 빠르게 명령 종료 행위 아니면 커맨드 라인을 초기화시키는 행위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이 ESC 키입니다. 이게 정식적으로 사용되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 ESC 키 누르는 거에 너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여기 지금 모델 스페이스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더블 클릭해서 빠져나올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배치 정렬까지 싹 끝났어요. 정렬할 때 주의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에 포인트를 찍기 힘들다 그래서 안에 상황 마우스 휠을 돌리시면 안 돼요. 스케일이 틀어집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테두리 안 보이게 해줄게요. 테두리 안 보이게 하는 거는 레이어, 뷰포트 레이어로 이미 아까 보냈으니까 레이어에서 뷰포트 레이어 앞에 있는 전구를 선택하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프리지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두 개 중에 하나. 그래서 저는 프리지를 주로 쓰기 때문에 뷰포트에 있는 프리지 버튼을 눌러서 꺼줄게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뷰 타이틀을 삽입을 해야 돼요. 뷰 타이틀. 자, 뷰 타이틀을 삽입할 때 요거 기호는 이미 주어진 거 만들어서 주어져 있어요. 어떻게 그거를 불러오느냐? 인서트 명령을 통해서 인서트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떠요.
근데 이 창 뜰 때마다 제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요새 버전의 인서트 초창은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불러오는데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제 타이틀을 선택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타이틀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나시면 이렇게 따라다니잖아요. 이때 내려놓으면 되고요. 요새 버전이 아니고 이제 좀 이제 오래된 버전으로 작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서트를 하시면 네, 요런 창이 뜰 거예요. 요런 창이 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전 타입의 인서트였죠. 이럴 때는 이제 여기 누르셔서 여기서 타이틀. 전 얘가 더 좋아요. 얘가 더 좋은 게 그냥 빠르게 창이 뜨고요. 선택해서 그냥 클릭해주면 되는데 뭐 나머지 사용 방법은 비슷하고요. 위치 같은 경우는 얘 보고 비슷하게 놓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정면도 기준으로 항상 놔요. 정면도 기준으로 놓고 이제 얘는 어떻게 해요? 0번으로 보내야겠죠. 0번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작성해야 되는데 글자에 대한 규정은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여기 항상 나와 있어요. 여기 확장해서 이제 작성하면 되겠죠. 뭐 DT를 쓰시는 MT를 쓰시는 개인의 자유고. 자, 여기는 3.5 표정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정면도죠. 저는 저기 써있는 건 평면도지만 저는 정면도예요. 지금 정면도 작성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DT 한 번 더 해서 요 아래쪽에 얘 같은 경우 DT를 해야 되는데 잘못 쓴다 보네요. 자, 여기 아래쪽에 여기는 이제 높이 2.5 그 다음에 덮고 그 다음에 이거 잘못 썼네요. 축척. 여기 있는 값을 보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로 가서 문제에 써져 있는 값을. 근데 요새는 1대 2밖에 안 나오고 있죠, 시험에. 계속. 저게 1대 8 얘들 요새는 저게 바뀌는 걸 못 봤어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조만간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안 하다가 갑자기 훅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예, 저거는 반드시 값을 확인해서 작성해라. 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 놓고 끝낼게요. 이렇게 하면 얘도 이제 문자 레이어가 아니라는 게 티가 확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부러 제가 지금 치수 레이어에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위치 같은 경우는 적절히 좀 옮겨주세요. 쟤랑 비슷한 위치로. 이렇게 적절히 옮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옮겨주고 이제 얘네들은 확실하게 문자 레이어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제 요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복사로 해서 이렇게 올려주고요. 이 정도 이렇게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글자만 바꿔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우측 추측이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평면도.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그러면 작성이 끝났죠. 이제 줌 5를 해보면 이제 리미트 영역이 제대로 설정된 경우는 여기 살짝 이렇게 남게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작성하면 다 작성됐다. 그럼 마지막 남은 거 뭐냐? LT 스케일. LT 스케일. 그래서 이제 LT 스케일 이제 타켓을 중심선을 잡으라 했어요. 여기 한 2개 정도 나오고 여기 3개 정도 나오는데 그거 비슷하게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LTS 해가지고 이제 한 0.5 해보면 중심선이 아직도 하나도 안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또 더 줄여야겠죠. 0.2 정도 해보면 여기 2개, 여기 3개. 3개 아니라 2개네요. 2개. 2개. 여기 2개네요. 2개. 요 정도면 얼추 비슷하게 맞았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CAT 공식 교재에는 좀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CAT 2급 교재에서는 다시 LTS를 1로 돌릴게요. 공식 교재에는 나와 있는 게,
이제 모델에서 작업할 때부터 이거를 LT 스케일을 좀 변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0.5 정도를 이렇게 0.5 또는 0.4 정도를 입력을 해요. 이런 식으로 0.4 정도를 입력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비슷하게 맞죠? 두 개. 그러면 이제 요 상태로 배치를 작성을 하면은 배치는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여기다가 0.4를 적용을 했잖아요. 근데 배치에다가 제가 뷰의 스케일을 얼마를 잡았죠? 1대2를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기존 LT 스케일, 모델에서 봤던 LT 스케일의 2배가 커진 상태로 나와요. 즉 0.4니까 지금 0.8 상태로 표현이 돼요. 0.8 상태로. 그러면 이제 얘하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CAT 2급 교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하냐면 이런 걸 해주거든요. 페이퍼 스페이스 라인 타입 SCE CALE 라인 타입 스케일 LT 스케일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해주는데 이건 솔직히 말하면 명령이 아니고요. 변수예요, 변수. 값을 여기도 뭐 0. 얼마 그렇게 적는 게 아니라 얘는 적을 수 있는 값이 0 아니면 1이에요. 0 아니면 1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0이면 안 하겠다, 1이면 하겠다예요. 근데 뭘 하겠다는 거냐면 기본이 1인데 뷰포트 값, 뷰포트에 갖고 있는 축척, 그걸 주석 축척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주석 축척 값을 곱한다가 1이에요. 주석 축척 비율 값을 곱해준다. 기존의 모델 스페이스 값에다. 그게 1이고 0이면 곱하지 않는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곱해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곱하지 않는다. 0을 해주는 거예요. 0을 해주는데 선생님 0을 해줬는데도 여전한데요. 여전했는데 이게 애시당초 뷰포트를 작성하기 전에 해주던가 아니면 이걸 바꿔줬으면 이게 적용이 되려면 안에 이제 더블 클릭해서 모델 스페이스로 들어가서 여기서 리젠을 한번 해줘야 돼요. RE. 그쵸. 그러니까 바뀌죠. 여기 와서도 RE 해줘야 돼요. 또 여기 와서도 RE 해줘야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3번을 하면 되게 귀찮잖아요. 귀찮으니까 이걸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시 원래대로 돌릴게요. 이게 이제 컨트롤 Z로는 안 돌아가더라고요. 안 돌아가서 자 다시 LT 스케일 PS 페이퍼 스페이스 LT 스케일 해가지고 값을 1로 바꾸고 자 이거 한꺼번에 적용을 해볼게요. 한꺼번에 적용하는 방법이 REA 이게 이제 리젠 올이에요. 리젠 올 해주면 모든 뷰포트에 이제 다 리젠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준다. 그러니까는 이걸 이제 다시 한번 해보면 PS LT SCALE 하고 값을 0으로 바꿔서 적용 안 한다 하고 그 다음에 REA 리젠 5를 해준다 라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CAT 2급 시험 뭐 문제 만든 사람이 하는 방법이니까 뭐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를 만드신 분은 지금 LT 스케일의 개념을 이게 왜 그렇게 바뀌는지 개념을 잘 모르는 거던가 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사용자의 선택권인 거거든요. 선택권. 나는 모델에서 봤던 거랑 배치에서 봤던 거랑 항상 이제 선정 추측이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라고 한다면은 이게 맞는 거긴 한데 뭐 그 상황이 좋기는 좋고 맞는 거긴 한데 실제 실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굳이 안 써요. 배치에서 다르게 나오는 거 축척이 적용 오히려 배치에 축척이 적용돼서 내가 선정률을 별도로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게 자동으로 적용이 돼서 자동으로 맞춰주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내가 도면 그릴 때마다 되게 한 장의 도면에 하나를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 부품을 그리기 때문에 사이즈가 다 다른데 그거마다 여기서 또 뭔가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배치를 쓴다면 만약에 배치를 쓴다 그러면은 사이즈별로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개별 선정률 축척을 적용 안 해줘도 되는데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걸 다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피곤해져요. 오히려 배치를 쓰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는데 너무 이런 것들을 확대 해석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권장하는 게 이렇게 안 하고 제 방식대로 PS LT
SCALE 해서 값을 그냥 1로 두시고요. 이거 건드시지 마시고요. 이거 건드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LT 스케일로 그 값이 나오게, 그 형태가 나오게 값을 조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했든 어떻게 했든 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CAT 2급 그 교재에서 나오는 공인적인 방식을 쓰시든지 아니면 저처럼 그냥 LT 스케일 한 번으로 끝을 내시든지 뭐 그거는 하시는 분의 자유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배치 작업까지 다 마친 것 같네요. 요거 하고 제출하시면 되겠죠. 근데 제출하기 전에 한 가지 해야 될 게 더 있죠. 페이지 셋업. 페이지 셋업. 출력 양식을 셋업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차피 여기 있는 거 내용 요거 보고 똑같이 맞춰주는 거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려울 거 없는 거죠. 들어갈 때 단지 컨트롤 P가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뭐다? 페이지 셋업이다. PAGSET입니다. 자, 배치 1 확인하시고 내 배치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여기서 모디파이를 들어가시면 되고 첫 번째 간 똑같이 맞춰주면 돼요. DW2 PDF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간 ISO 한글 버전은 똑같이 전체 페이지 찾으시면 되고요. 영문 버전 같은 경우는 풀블리드 해가지고 A4 풀블리드 A4 찾는데 이제 저게 297로 시작하는 게 먼저 그럼 297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범위 익스텐드로 놓으시면 되고 여기서는 센터 투 플롯 맞춰주시면 되고 용지의 맞춤이 아니라 1대1 그대로죠. 1대1 그대로 놓으시고 자 여기는 모노크롬으로 세팅하시면 된다. 이래놓고 어떻게 해요? 오케이. 그리고는 클로즈. 요거까지 해주시고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제출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3월달 기출 문제도 풀어봤어요. 물론 이제 세 문제를 모두 다 풀어본 건 아니지만 뭐 나머지 문제는 비슷한 유형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고 선생님 도저히 안 풀려요 라고 하신다면은 저한테 뭐 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나머지 문제도 풀어드리는 건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CAT 2급 사이트 자체에서 거의 CAT 2급 유튜브 채널에서 설명은 안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프리 영상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셔도 돼요. 거기는 이제 3개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거 보시는 데는 시간은 저보다 짧게 걸려요.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한 20분에서 40분 내에는 다 끝납니다. 저는 다 합쳐서 보면은 한 2시간 걸리죠? 2시간 걸리는데 그 사이에 끝나요. 단지 이제 말로 설명을 안 할 뿐이에요. 예, 그런 차이만 있다. 그런 것만 감안하시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강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4월달 문제가 나올 때까지 CAT 2급 강좌는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